베개를 이렇게 베고 주무시면 안 돼요. 특히 오래된 베개, 몇 년째 그대로 쓰고 계신 이불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들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이상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돈은 자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좋은 일이 생길 듯 하다가도 막판에 틀어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십니까? 그 답답함의 뿌리가 어쩌면 매일 밤 여러분이 머리를 뉘이는 그 베개 속에 그리고 부엌 한켠에 놓인 텅 빈 쌀독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혼이 어디를 떠도는지 그리고 그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데리고 오는지 그 오래된 지혜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손끝의 정성이 오늘 이야기의 기운을 여러분께 더 깊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조용히 재물은 열어봅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시면 소승이 하나하나 눈여겨보며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잠들면 혼백이 잠시 몸을 떠나 밤새 이곳저곳을 떠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혼이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데려오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나아가 그 계절의 운이 결정된다고 하였지.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이 돌아올 자리, 바로 베개와 이불이 낡고 탁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여행에서 돌아온 손님을 다 허물어진 집 앞에 세워놓는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몰고 왔다가도 아이고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로구나 하고는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몇 해 전에 배웠던 한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8살, 작은 옷가게를 10년 넘게 해오신 분이셨는데 유독 그해 들어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남편분 사업까지 삐걱거린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친구를 언제 바꾸셨냐 여쭈니 결혼할 때 장만한 이불을 20년 가까이 그대로 쓰고 계셨어요. 베개 속통은 눌리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소승이 그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이 채 안 되어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문제가 풀리고 오랫동안 안 나가던 재고가 갑자기 팔려나가기 시작했다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뚜렷한 흐름이었지. 이것을 소승은 잠기운 순환이라 부릅니다. 낮 동안 세상 밖에서 부대끼며 몸에 묻혀온 온갖 탁한 기운, 근심과 피로와 서운함 같은 것들이 밤이 되면 고스란히 베개와 이불 속으로 스며듭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넘어가면 그 안에 쌓인 탁기가 포화 상태가 되어 오히려 잠든 사람의 기운을 역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상한 꿈에 자주 시달리는 것, 이유 없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운 것, 이 모두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잠자리가 탁해지면 혼이 밤새 떠돌다 돌아올 때 좋은 기운을 데려오지 못하고 도리어 그날의 탁기만 더 짊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재물도 사람 관계도 건강도 서서히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안방 장롱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벤지 오래되어 속통이 뭉치고 딱딱해진 베개, 세탁을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불, 결혼할 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낡은 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들과 작별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는 데에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볕이 좋은 날을 골라 베개와 이불을 반나절 정도 햇볕에 널어 주십시오. 밝은 양의 기운이 그 안에 스며 있던 묵은 탁기를 걷어냅니다. 그런 다음 마음속으로 그동안 나를 재워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고 짧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겉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후 속통은 따로 분리해서 버리고 겉감은 깨끗이 빨아 걸레나 다른 용도로 써도 무방합니다. 베개나 이불은 옷이나 속옷과 달리 몸에 직접 닿긴 해도 나의 기운 자체를 담는 그릇은 아니기 때문에 겉감 정도는 재사용해도 크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눌린 속통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새 베개와 이불을 들이실 때는 색을 눈여겨보십시오.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흙의 기운을 품은 미색이나 옅은 황토색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바라신다면 은은한 살구색이나 분홍 계열을, 숙명과 건강을 원하신다면 짙은 남색이나 회청색을 골라보십시오. 이제 침실을 정돈했다면 부엌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잠자리가 혼이 쉬는 자리라면 쌀독은 그 집안 살림의 뿌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옛 어른들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쌀독 바닥이 보이게 두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독이 비면 그 집의 살림운도 함께 바닥을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엌의 쌀독이나 쌀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뚜껑도 없이 아무렇게나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쌀은 곡식 중에서도 가장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었던 만큼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다고. 그런데 그 쌀이 담긴 그릇이 지저분하거나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와도 집안에서 저절로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쌀독을 깨끗이 씻어 완전히 말린 다음 팻쌀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깨끗한 동전 셋돌을 슬며시 넣어두시고 굳이 큰 액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씨앗처럼 작은 재물이 큰 재물을 불러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독은 부엌의 동쪽이나 북동쪽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늘 손이 닿는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태어나는 방향이라 씨앗 같은 재물운을 키우기에 알맞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시던 한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을 넘긴 연세에도 매일 새벽같이 나와 장사를 하셨는데 몇 해째 손님이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주방을 살펴보니 쌀통이 가스레인지 바로 옆, 그것도 뚜껑이 반쯤 깨진 채로 놓여 있더군요. 소승에 알려드린 대로 쌀통을 새로 장만해 가게의 동쪽 구석으로 옮기고 그 안에 동전 3깸을 넣어두시라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근처에 큰 회사가 들어서면서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는 손님이 생겼다고, 이게 정말 우연이겠느냐며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물론 쌀독만 채운다고 저절로 돈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작은 정성이 스스로 살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마음이 결국 일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까지 바꾸어 놓는다고 소승은 믿습니다. 쌀독을 채우실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짧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쌀독이 마르지 않듯 내 살림도 마르지 않게 하소서. 작은 씨앗이 자라 큰 곡간을 이루듯 내 집에도 그런 풍요가 깃들게 하소서.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조용히 되뇌셔도 좋습니다. 이 2가지, 잠자리를 새롭게 하는 것과 쌀독을 채우는 것을 함께 실천하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꿈자리가 편안해집니다. 둘째, 며칠간 연락이 뜸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옵니다. 셋째, 미뤄두었던 돈 문제나 서류상의 일이 뜻밖의 순조롭게 풀립니다. 넷째, 부엌에 들어설 때 전에 없던 온기가 느껴지고 밥맛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섯째,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조급했던 성격이 누그러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둘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된 흐름 위에 올라서신 거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몸이 가장 오래 머무는 두 자리, 밤에는 베개와 이불, 낮에는 부엌의 쌀독을 소중히 다루라는 아주 오래되고도 단순한 지혜입니다. 화려한 부적도 값비싼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스치듯 지나쳤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정성으로 돌아보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베개 하나, 쌀독 하나부터 천천히 정돈해 보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 집안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곳간이 늘 넉넉하시기를 소승이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